뉴 정치본색 2부 심층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앞두고 정치권이 폭풍 전야 내일인데요.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김규현 변호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종대 전 의원님은 뭐 우리 스픽스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낯이 익으신 분이고요. 김규현 변호사님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해병대 출신이시고요. 해병대 출신이시네요. 예, 네. 1043기 병장제대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해병대를 갔다가 와서 이른바 고시를 패스하신 겁니까? 예,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저는 로스쿨을 좀 늦게 갔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되고 뭐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해병대 가셨다가 예, 로스쿨 가서 뭐 패스해서 고시죠. 아직도 예, 하여간 그 뭐 그래서 검사를 했다가 다시 지금 해병대 예비역년대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시네요. 예, 예. 예. 해병대 정신이죠. 진짜 해병대 정신이네요. 예, 뭐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전 작년 8월부터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예. 금요일인가요? 김정민 변호사가 박정원 예. 대령 대리인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 네네. 가슴이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정의부터를 먼저 한 거야. 이 사건 정의를, 이 사건은 박정원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다. 이 단어 자체가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한 4가지인가를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 요구사항이 너무 멋있었어. 야, 그 군검찰 너희 저 공소 취하하지 마. 역설적이죠. 예, 너희 공소 취하하지 마. 이 재판 그대로 가야 돼. 네. 박정원 대령을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의자인 입장에서 너희 취하지 마. 피고인 입장에서 너희 취하지 마. 우리 끝까지 간다. 이거는 정말 멋지더라고요. 예. 군사 재판이 이게 예. 참 말도 안 되는 재판인 것이 좀 예. 특이해요. 보통은 군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격하고 그렇죠. 보통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거꾸로 된 재판입니다. 변호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그리고 예. 변호인들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시켰잖아. 예. 뭐라고 해서 혐의자 빼라고 해서 너희가 외압을 행사했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고 군검찰이랑 그 군검찰 측의 증인들은 아 그런 사실이 없다. 쩔쩔매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방어를 하고 있는 뭔가 이제 검찰과 변호인 역할이 뒤바뀐 그런 네. 재판입니다, 이거. 근래 2년 대단히 동안에 보수적이죠. 가장 통쾌한 그 기자회견이었어. 그걸 그러니까, 보면서 짜릿하더라고 나는. 이게 작년에 사실은 박정원 대령 그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예. 그 법원에서 심사가 있었는데 군사 재판에서 그걸 심리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구속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랬죠. 초반에. 그때 금요일 날 기각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고 방송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럴 수가. 그리고 연말 되면서 김정민 변호사가 재판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 군 현행 사법질서 하에서 예. 이게 사실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군사법원이. 독립성이 많이 침해돼 있고 군사법원이. 많이 개정했다 그러지만 예.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군 어떤 지휘부 권력자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군사 재판이 그 법무관들이 힘을 많이 내는구나.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군판사, 군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재판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명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저는 좀 김정민 변호사님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래도 이거 방심할 수 없다는 그렇죠. 입장인데 확실히 좀 재판부가 나름 좀 외압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저도. 외압을.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 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보려고 한달까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자기들은 공정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일단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한 일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만한 어떤 정황이나 증거들이 있습니까? 법률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목표이기는 합니다만은
당연히 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확신은 이것은. 없고. 그렇기 예.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그 박정훈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기록,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갔다는 거. 예.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건 통신 기록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죠. 근데 다만 그 외압을 가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줘야 되는 것인데 결국 다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이제 증언 거부하거나 입을 닫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증으로서는 뭐 거의 확실히 무죄가 맞지만 이 수사와 재판은 사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물증을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두 가지가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외압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가? 그거하고 외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 일단 공소장에는 이종섭 장관이 아니라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그걸 어기고 박정훈 대령이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장은 이제 거의 뭐 깨졌다고 보는 게 정종섭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이 주재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거든요. 거기서 수첩에 9가지 지시사항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명령권자는 이종섭 장관이고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혀내고 싶은 건데 이번 재판에 정종섭 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출석했어요. 그렇죠. 원래 금요일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랑 같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무단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까지 뚝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출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나왔어요. 근데 이종섭 장관이 그런 인터뷰는 하지 않았었어요? 자기는 회수되는지를 몰랐다. 나중에 보고받았다. 그게 김계환 사령관이었나? 이종섭 장관 맞죠? 이종섭 장관이. 이종섭 장관 맞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어서 자기는 그 회수 사실은 몰랐다. 나중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국면이 이제 크게 이첩 보류 지시 국면이 있고 대통령 전화를 받고 야 그거 이첩하지 마 혐의자 삭제해 이렇게 한 외압이 이게 첫 번째고 그거를 박정훈 대령이 외압이다 이건 거부하고 소신대로 경찰에 이첩을 하니까 그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기록을 이제 도로 가지고 오는 이 국면이 있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말로는 처음에 이첩 보류 지시는 자기가 했는데 두 번째 기록 회수할 때는 그건 자기가 안 했다. 이겁니다 지금 스탠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첩 보류 지시까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일단 보류해봐. 라고는 그거는 그렇죠. 자기가 법적 이첩 보류까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이거는 있을 외압이 것 아니고 그냥 잠깐 조금만 두고 보자라는 것이었으니까 요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기록 회수는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